자, 이제 한화 이글스의 김민우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김민우 선수가 결국 어깨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. 우측 어깨 삼각근 부분이 파열됐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. 최대 3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받았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 최원호 감독이 김민우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소위 말해 찍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일반 팬들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. 어깨가 찍힌 것 같다? 이게 무슨 말인가요, 의원님? 그 인대가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그 회전근 뼈에 눌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다치는데, 이게 이제 그 투구 폼에 영향이 있어요. 네네네. 이게 다 안 아픈 사람도 그렇게 하면 다 아파요. 뭐냐면 김민우 선수가 이게 팔 동작이 되게 커요. 크잖아요, 그죠? 아파. 난 여기 끊어져가지고. 아, 근데 이제 왼손으로 할게요. 네. 이렇게 해서 팔이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잖아요. 네. 요때 타이밍 안 맞으면 이거 안 아픈 사람도 이렇게 되면 아파요.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아파요. 이게 땡겨지네. 네, 여기가 아파요. 근데 김민우 선수 팔 동작이 크잖아요. 네. 이걸 모아 와야 돼요. 근데 김민우 선수의 그 투구 동작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. 이거 이제 그 밸런스 깨지면은 이게 딱 꺾일 때 여기가 딱 아프거든요. 계속 꾸준히 좀 충격이 가해지네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 안 아픈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팔이 잘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안 아파요. 이게 멀면 멀수록 굉장히 아프거든요. 네. 그거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내가 이게 투수를 해봤잖아요. 네네네. 내가 그 어깨가 맛이 간탄 상태에서 프로를 왔거든요. 아하.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모르는데 네. 봉황대기 선발 투수였어요. 네네네. 뭐 오래 못 갔지만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던져야 되는 폼으로 많이 던져봤어요. 네. 그래서 많이 다쳤거든요. 근데 이제 딱 요거예요. 팔 동작 크기에서 딱 꺾이면 여기 딱 아파요. 무조건. 그러니까 이게 투구폼이 부드러운 선수들이 롱런한다라는 게 결국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특히 이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서 뭐 거의 100개 가까운 공을 던지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투구폼으로, 자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투구폼으로 한 경기 소화하면 100번 찍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인야구 레슨도 하고 그럴 때 네. 어깨에 막 다쳐서 오시는 분 많아요. 공도 못 던지고. 근데 이렇게 딱 어깨에다 귀에다 얹어갖고 네. 그다음에 던져보라 그러면 안 아프대요. 어깨에다 얹어서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멀리서 꺾이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. 근데 김민우 선수가 투구폼이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쵸, 맞아요. 여기 꺾이니까 아픈 거예요. 그 저기 오타니 선수 보면 되게 짧아요. 그쵸. 그래서 올라와서 던지니까 팔스윙도 빠르고. 예. 그런 좀 그 의미가 있는 건데, 그렇게 이제 투구폼을 만든다는 게 좀 그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죠. 쉽지 않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될놈될님 김민우 선수는 투구폼을 자주 변경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구속이나 제고가 안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네요.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결국 터져버렸다.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, 러치맨님께서도 김성근 감독이 혹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민우 투구폼 문제가 조금 더 컸다고 본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습니다. 우리 민우는 진짜 애증이다. 다치니 또 걱정되고. 조성호님, 이게 진짜 팬 여러분들의 또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김민우 선수 지금 통산 주요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에는 14승 10패, 그리고 평균 자책점 4.00. 이때 당시에는 또 국내 에이스 역할을, 또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던 김민우 선수이고,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승 11패 4.36, 개인 최다 163이닝을 또 소화를 했습니다. 올 시즌에는 1승 6패 6.79의 평균 자책점인데, 사실 21년과 22년에는 어쨌든 김민우 선수가 좀 어려운 한화 선발진에서 그래도 좀 토종 선발로서 또 이걸 해놨었잖아요. 네. 요 이제 투구폼 나오잖아요. 네네네. 요 왼쪽 거. 2015년 투구폼. 네. 저렇게 이제 팔꿈치가 올라오면은 한번 해보세요. 팔꿈치가 올라왔다가 공 던지는 동작이 딱 이렇게 되면 여기가 꺾이면서 아파요. 누구라도 안 아픈 사람도 다 아파요. 그래서 저 동작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부상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뭐 제가 뭐 잘 메커니즘적으로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,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저런 투구 폼을 가진 투수들, 그러니까 인버티드 W라고 하거든요. 네. 인버티드 W 이렇게 해서 던지는, 이게 견갑골 장전했다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팔은 돌아서 나와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꺾여서 나도 그래도 아프네. 그런데 투구폼 밸런스라는 게 딱 잡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아픈데, 사람이 매일 똑같은 폼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바뀌기도 하는데, 그렇게 타이밍이 바뀌면 그때 이제
아픈 거예요. 다치고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김민호 선수가 예전부터 해왔었던 폼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폼이라는 걸 알고 계속 좀 이제 수정을 가해 왔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요거 버리려고 이제 자꾸 커지거든요. 뒤에가 이렇게. 그러네. 이게 뒤로 스윙을 길게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김민호가 이 예전과 달리, 김민호 선수 예전과 달리 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올 시즌 김민호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 사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? 투구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. 그러니까 투구 폼에 신경 쓰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은 자꾸 망설이잖아요. 누가도 자신 있으면은 공 잡자마자 바로 던져요. 내 공 자신 있으면.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밸런스 생각하고 자신감 빠지고 그러면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다 그렇죠, 뭐. 아, 그렇습니다. 김민호 선수의 이제 부상이나 부진, 요 반복적인 이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투구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투구 시에 팔스윙, 팔꿈치가 접혀야 하는 동작에서 너무 퍼져서 나오는 느낌이 또 있다.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올 시즌 바뀐 투구폼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 팔꿈치가 펴져서 나오다 보니까 좀 힘을 못 모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팔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되게 길어요. 커쇼 선수가 발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나가잖아요. 이 팔이 올라오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근데 김민호 선수는 발을 딱 들었다가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 정말 뭐가 꿍 떨어지는 느낌. 팍 떨어졌거든요. 뭐 착지발이 이렇게 굉장히 좀 낮게 나가야 되는데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안 잡히니까 체중 이동도 잘 안 되고 팔이 늦게 나오거든요. 팔 늦게 나오면 어깨 다치고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발 동작은 많이 고쳐졌는데 이거 이제 인버티드 그 동작을 없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팔이 길어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안호진 선수도 인버티드 W인데 키움은 폼 변경 대신 밸런스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키웠다. 이런 얘기. 그리고 이제 이 투구 폼 자체가 좀 이제 부담이 갈 수는 있어도 유연한 투수들의 경우에는 부상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김민호 선수 뭐 몸의 유연성이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도 또 해주시는 분 계시고. 뭐 그 스트라이드 나가는 동작이 팔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적 타이밍만 줄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. 이게 이제 공 던지려고 몸이 딱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게 늦어지거든요. 근데 팔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주면은 이렇게 인베티드 동작이 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. 부담스럽게. 그렇습니다. 저번에 팔꿈치에 강습 타고 맞은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칵테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 좀 더 천천히님께서도 쉬는 김에 푹 쉬면서 투구폼 잘 찾았으면 좋겠다. 부상으로 꺾이는 건 보기 싫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. 사실 지금 올 시즌은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이닝 소화도 굉장히 좀 많이 해줬고 한화이글스에서 또 14승을 거둔다라는 거 좀 어려운 일이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몫을 다해줬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지금 3개월, 지금 사실 6월인데 3개월 쉬면 사실 시즌 막판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러다 보면 또 내년 시즌 데뷔하는 그런 투구가 될 수가 있고 아직 창창한 선수예요.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선수인데 좀 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김민호 선수가 너무 데뷔가 일러서 오래 뛴 선수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데뷔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김민호 선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생각이 들어요.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어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요. 아직도 29입니다. 마이클님처럼 말씀처럼 아직 29살인 투수이기 때문에 잘 재활해서 돌아오길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이 아니라 난 벌써 29이 됐나?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죠. 예전에 김응룡 감독님 있을 때부터 나왔었지 않나?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. 저는 해설할 때 김민호 선수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고등학교하고 결승전한 걸 제가 중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김민호 선수가 3번인가 4번 타자도 치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 진짜 그 중계를 해서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 생각했는데. 95년생입니다, 형님. 95년생밖에 안 됐어요. 2015년에 하나이글스에 입단을 해가지고 참 오래오래 봤었는데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이제 재활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올해는 좀 푹 쉬어야 함 이런 얘기. 그렇죠. 코끼리 감독이 원픽으로 뽑았는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김민호 선수의 자리는 이제 한승주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. 기존에 이미 선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선수였고 다음 선발 등판일까지 또 휴식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또 이제 한승주 선수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